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토크 함께 하시죠. 경북 적 농가에 스마트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북도가 나서서 스마트 농업단지를 조성하는 모습인데요. 그러나 교육보다는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 아쉽다는 지적입니다. 스마트팜 농업 정착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고 농업인의 목소리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기화서 경안대학원대학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 그리고 스마트팜 농업회사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조원섭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최근 경북도가 스마트팜 지원에 열을 올리는 모습인데요. 스마트팜 밸리를 조성하겠다, 시설비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새로운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최근 동향 먼저 살펴주시죠. 네, 먼저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스마트팜이 뭔지 뭔가 좀 이해가 될 듯하지만 좀 구체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물을 줘야 되는데 이제 수동으로 물을 주는 시대가 아닌 그런 농법이 아닌 예를 들어 모바일 폰을 들고 있다가 버튼을 누르면 알아서 그 시점에 이 물을 주게 되는 그야말로 이제 ICT 기술, 정보통신 기술 또는 로봇 기술 또는 요즘 이제 AI 기술 또는 이제 IoT라고 그러죠. 사물 인터넷 기술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서 그야말로 이 첨단화된 농업을 짓는 것을 스마트팜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경상북도가 이미 2015년부터 해서 아주 전폭적으로 그 큰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이 관련된 이제 뭐 단지를 조성한다든지 그러면 좀 지원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아주 그 정책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그 기초 지자체별로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영천시의 경우에는 이미 그 샤인머스켓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 포도 종류 하나인데 그걸 이제 스마트팜 밸리를 만들어서 지금 이 농사를 짓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안동시의 경우에도 보통 이제 사과는 이제 주로 이제 노지 재배죠. 하우스 안에 짓는 것이 아니고 이런 노지 농사 재배에 있어서도 스마트팜을 적용하는. 그래서 이 안동시 기란면 오델이라고 하는 그 동네가 있어요. 이제 기란 쪽은 원래 사과 농사를 좀 많이 하는 데인데 여기에 54헥타르 평수로 하면 16만 평이 됩니다. 여기 안동 사과원이라고 하는 농업 그 시설 현장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그야말로 이제 5G와 연계된 스마트팜을 지금 실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다음 또 상주의 경우에도 이제 스마트팜 이제 혁신 밸리를 만들어서 그 이 단지 안에는 그야말로 임차에서 들어와서 농사를 짓게 하는 뭐 땅을 굳이 또 사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이제 기초 지자체도 이제 그야말로 스마트팜과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저는 이제 눈을 좀 뜨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요즘엔 또 식물공장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만큼 이제는 농업을 소규모 먹거리 생산이 아닌 글로벌 사업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사실은 지금 이제 그 스마트팜 농업이라는 게요, 일찍이 우리나라에 그 도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민도 그렇고 산업 인프라도 형성이 안 돼가지고 이제 최근에 와서야 이제 국제적인 추세가 흐름이 이제 인력을 대신할 수 있는 이제 자동화된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사물 인터넷을 이용한 농법이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초기 단계라고 하는데요. 농업 선진국인 그 네덜란드나 일본이나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는 벌써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투자하는 뭐 금액도 크고요. 그리고 또 한국에서는 한 2, 3년 전부터 이제 그 노지도 되고 그다음에 시설 하우스도 되고 그다음 최근에 또 바람이 불고 있는 거는 그 식물 공장이라 해갖고요. 그 명칭이 수직형 그 식물 공장이라고 해가지고요. 스마트팜의 최고의 기술을 추구하고 있는 업체들이 지금 뭐 여러 분야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쉬운 점이 또 있는데 그동안 청년 농부, 귀농 정책에도 많은 힘을 쓰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럼에도 해마다 청년 농업인은 좀 줄고 있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먼저 수치로 좀 보면 이 부분은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 그야말로 청년 농업인 그리고 청년 농업인이 포함된 청년 농가 가구를 얘기하는 거죠.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먼저 청년 농업인의 경우는 이제
사실 지난 2010년 그러니까 10년 전까지만 해도 4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 숫자가 전국적으로 광역시도별로 봐서 경북이 그나마 그 시점만 해도 두 번째로 많았었어요. 네. 그러나 이것이 이제 10년 정도를 지나면서 지금 급격하게 지금 줄어들고 여기는 좀 그 고령화 현상의 문제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전국의 청년 농업인 숫자가 농업인이 포함된 농가가 6,800여 가구 정도인데 이 숫자는 10년 전에 비해서 한 79% 준수치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줄어간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그 청년 농업인이 포함되는 농가 숫자를 기준으로 좀 살펴보면 이것 또한요. 이미 2017년부터 해서 이미 이 1,000가구 밑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네. 이게 경북의 기준입니다. 경북 기준으로. 이것이 해마다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연도별 보면 일단 2016년도에는 1,147가구였어요. 그러다 그 다음 해에 941가구로 떨어졌다가 900대로 떨어졌어요. 네. 이렇게 점점 떨어지고 있는 현상인데 이 감소세는 앞으로 이걸 멈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또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나 그나마 청년 농업인 자체 수만 놓고 봤을 때는 경상북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상위권에 랭크는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미미하지만 네. 일단은 보다 좀 적극적인 오늘 나와 계시는 우리 정원수 대표님 같은 현장 계시는 분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고 또 밀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더욱더 스마트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조 대표께서는 이 스마트팜 분야의 선구자로서 우리나라의 스마트팜 도입 역사가 얼마나 되는지 또 최근 추세를 봤을 때 전망은 어떤지 좀 짚어주시죠. 예, 지금 농업을 시작하시려는 분이나 또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뭐 농업 분야의 어떤 품목 품종을 떠나서 블루오션이죠. 그걸 뭐 꼭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기대감이 다 갖고 있습니다. 어떤 네. 농업에 어떤 품목을 하시든지 간에. 그런데 사실은 이제 오프라인 그냥 토경보다는 제일 먼저 도입됐는 게 한 30년 전에 그 농업 선진국인 그 네덜란드나 이스라엘, 일본서부터 사실 들어왔었습니다. 그래갖고 그때 명칭이 그 첨단 농법 해가지고 그 안에 그 우리나라의 그 데이터 값을 구하지는 않았지만은 기존에 전 세계적으로 농업 선진국에 쓰고 있는 환경 프로그램이나 양익 이리게이션에 대한 처방전이나 이런 거를 일부 도입을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1990년대 그러니까 한 30년 전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네. 근데 주위 환경이나 여러 여건들이 그때는 도입을 해가지고 이게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 네. 이제 그래서 많은 그 실험을 했었죠. 그때 그 당시의 기억을 되돌아보면은 지금은 뭐 여러 가지 뭐 딸기도 하고 가수도 하고 뭐 심지어 벼농사까지도 막 접근을 하려고 그래요. 그때는 주로 소득 작목이 높은 과채류 위주, 뭐 파프리카, 토마토, 멜론, 수출 작목이 이제 뭐 일부는 좀 늦었지만 이제 딸기 이제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저희가 국민소득이 뭐 한 15,000불에서 20,000불 전이었거든요. 그때 네덜란드에 그때 당시에 3만 불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네. 28,000불에서 3만 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한국도 언젠가는 농업 선진국이 되면 도입을 할 것이다. 미리 좀 준비를 해라. 네. 했는데 그 시점이 언제냐 이러니까 GNP 국민소득이 3만 불 수준은 돼야지만이 여러 작목을 겸비해서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 유심히 그 현장에서 많은 그 경험을 하면서 지켜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3만 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 예측이 맞았어요. 불과 한 3년, 4년 전부터 막 바람이 불기 시작해가지고요. 지금 이렇게 와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스마트폰이 정착되기까지는 농민만 이렇게 잘 이래 뭐 연구하고 한다가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여러 가지 산업들이 또 인프라가 구축돼야지만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 목선 또 농업에 관련된 또 여러 뭐 행정 거기에 따른 기계적인 거 뭐 심지어 그 데이터
구하는 값 구하는 이런 컴퓨터에 종사하는 분들까지도 여러 가지 힘을 합쳐야지만이 우리나라의 또 경상북도에 원만하게 잘 정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럼 현재 지금의 스마트팜 농업은 어느 정도로 발전했다고 볼 수 있을지 또 그 가운데 보완점은 없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죠. 초기 단계죠. A1 그러니까 그 스마트팜을 운영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직도 구축이 안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그 이때까지는 현장에서 있는 경험을 그냥 그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은 그런 거를 일부 정리해 가지고 프로그램에 적용해서 그 작물에 한해서 이렇게 조금씩 그 응용해서 재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그러면 작물에 대한 데이터까지 구축이 된다면 앞으로 시장은 더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이야기로 요약이 될 것 같은데요. 청년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 어떤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지 또 좀 짚어주시죠. 먼저 이 39세 미만의 이제 청년 농부에게는 뭐 최대 30억까지도 이제 지원을 해주는, 물론 이제 저리의 대출입니다. 그냥 네. 뭐 무상 지원은 아니고요. 동시에 또 이제 이러한 이 스마트팜과 관련해서 이 농법이라든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전수를 하기 위한 이제 교육을 받으면 이제 무료 교육도 해주고, 또 이제 사후에 이제 우리 전문가 분 같은 분의 이제 또 뭐 이 컨설팅도 좀 이제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지금까지 농사를 전혀 해보지 않은 청년들에게도 뭐 1억 정도의 그 사업자금을 좀 지원해주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얘기들을 보면은 정말 청년 농부가 정말 농촌에 와서 살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고 현장에서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사람보다는 느닷없이 어느 다른 지역에서 다른 직종 일하다가 들어가서 잠시 뭐 한 1년, 2, 3년 정도 뭐 하는 사람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가버리고 선정이 돼버리고 선발돼버리고 소외되는 네.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외에도 월급 받는 청년 농부라든지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 등도 자주 언급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먼저 이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의 경우는 벌써 지금 한 4년째 정도 되죠. 네. 뭐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심사위원으로 좀 참여를 해왔습니다만, 처음에는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팀이 각 지역별 파견돼 가면 뭐 한 팀이 살아남을까 말까.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영업이 안 되고 장사가 안 되고 소득이 안 되면 이제 안 되니까 이제 빠져나가는 경우인데, 그럼 이제 지원이 끊기면. 그런데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 사업에 참여해 와서 있는 사람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그 지역에 정착하고 싶은 또는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라는 의향은 90% 이상은 있다. 이제 결과는 또 뒤에 따로 네. 봐야 되죠. 일단 네네. 1차 조사는 그랬다라는 것이고, 월급 받는 청년 농부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직장인과 같습니다. 하루 8시간, 네. 주 5일 근무를 하면 이제 월 200씩 주는, 이건 이제 경상북도에서 이제 선발을 해오고 있죠. 이제 작년 경우에도 26명을 선발을 했어요. 올해도 이미 이제 13명을 선발을 했는데, 문제는 어떨까요? 작년에 26명 중에 16명이 이탈을 했습니다. 포기를 했죠. 포기. 그리고 올해 선발한 13명 중에 이미 2명이 이제 포기를 했다. 네. 뭐 연말쯤 다가오는데 좀 더 포기할 숫자가 나올지 모르겠네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기 교수께서 짚어준 이야기로도 이 중도 포기자가 절반 이상 되는 만큼 단순히 농업 인구를 유입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정착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이를 위해서 필요한 거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들 농장에도 청년 농부가 있습니다. 네. 있는데 이제 청년 농부들이 농장에 처음에 올 적에는 단순하게 월급 200만 원 받으라고 오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네. 내가 여기에서 이쪽 분야에 접해가지고 그 기술을 취득해서 또 여기서 앞으로 인생을 이쪽 농업 쪽에 걸어보겠다는 네. 이런 간대한 꿈을 갖고 와요. 사실은 돈 200만 원 때문에 오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래 보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현장하고 틀리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쩔 수가 없고, 자기가 청년 농부가 굳은 의지로 와서 보면은 이제 자기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이거는 호기심도 있고 이 산업이 내가 이거를 하면은 돈도 많이 벌고 앞으로
성공하겠다 하는 부분이 자기 그 가슴에 베끼면은요, 이거는 돈하고 연관없이 열심히 일하는 걸 저희 농장에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청년 농부 일자리는 물론 그 사업주들도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성심성의껏 기술도 지도해주고 또 사회에 그 첫 발을 내딛는 분들이 많아요. 네. 청년 농부들은 그 부분들은 여러 가지 융합해가지고 그 농장에 그 관리하시는 분하고 또 청년 농부하고 한 팀이 돼가지고 아 이거는 우리 후계자다, 내 자식이다. 앞으로 이거를 또 우리나라의 또 경상북도의 농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젊은 인재들이다 생각하고 관심 있게 지도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많이 정착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귀농 귀촌인 인구를 직접 교육을 하시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좀 교육이 중요하다는 걸 좀 더 강조하시는 거겠죠? 예, 어떤 그 작목이든지 간에요. 그 농업에 처음 입문하면은 기초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네. 사실상 그 농업이 그 타이밍이 길지 않습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과수를 한다 해도 사과나무를 심어놓고 5년 돼야지 또 수확을 하고 축산을 한다 해도 보통 3년 걸려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시설 하우스에서 수경 엽채류를 그 원했는 거는 또 그 기농하시는 분들이나 청년 농부들이 제일 호감이 가는 거는 자기네들이 이 기술을 배워가지고 농업 쪽에 정착하는데 연착륙하는데 회전 사이클이 엄청 빨라요. 1년에 일반 농사를 말하면 한 바퀴 지을 수 없는데 저들은 8번, 10번, 심지어 13번까지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패할 확률도 좋고 그다음에 연착륙하는데 그 상당히 도움이 돼요. 소득으로 바로 직결되는 거니까. 그래서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또 그 수경 그 잎채소들은 그 상당한 그 주위에서의 그 육종행거나 기술들이 많이 앞서가 있어요.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아이템들을 접목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지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호감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정책적 관점, 또 사업적 관점에서 볼 때 앞으로의 경북도 스마트팜 농업이 자리 잡는 데는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지 두 분의 최종 의견 덧붙여 주시죠. 조 대표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죠. 마지막 네.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네. 어떻든 간에 그 저들 지역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일 먼저 또 성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청년 농부 기농 기촌하신 분들한테 맡길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경북도나 행정하시는 분들이나 또 거기에 관여하시는 업체들이나 또 앞에서 지도하시는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밀어주고 땡겨줘야지 많이 네. 되지 않겠습니까? 네, 또 꼭 성공할 것 같습니다. 네, 귀농 귀촌인들의 뭐 어려운 점이나 이런 거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예, 뭐 모든 일이 다 시작하면 다 안 어렵습니까? 첫째 그 정신적인 무장을 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고요. 또 네. 기술적인 부분들은 전문가들이 경북에 많은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데 모아셔가지고 여러 가지 만남의 장소도 제공해주고 또 정보도 교환해주고 유통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면 그분들이 잘할 것 같습니다. 네, 기 교수께서도 답변해 주시죠. 네, 그 몇 가지가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저는 우선은 첫째 청년 농업인 또는 귀농귀촌 어떤 형태의 분들이든 들어와서 일단 소득이 돼야 됩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단. 네. 근데 두 번째는 먹고 산다고 해서 소득이 높아진다고 해서 다 100% 정착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첫째 내가 살아가는 그 공동체 안에서의 삶의 어떤 보람, 그리고 살아가는 어떤 즐거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있기 위해서는 그 현지 농민들과의 어떤 융화가 돼야 됩니다. 인간적인. 소득이 좀 올라간다고 해서 그 농민 현지 분들과의 어떤 다툼이 생기거나 갈등과 불화가 생기면 사람이 마음이 불편해서 살 수가 없어요. 특히 대도시도 아니고 시골에는 몇 가구 되지가 않잖아요. 네.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중간에서 우리 오늘 전문가, 현장 전문가에서는 조원석 대표님 같은 분의 또 중간 멘토링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